화가가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눈으로 보는 대상과 점점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면은 그것은 하나의 그냥 이미지가 될 것이고,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가까워지려고 하면은 그것은 그냥 하나의 관념 혹은 개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대상과의 닮음이 아니라 그냥 그림이 되었을 때 이 상태가 가장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가 서도욱입니다. 인물을 대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임 작가님. 네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아, 작업실 제가 처음 온 것 같아요. 네, 처음 와요. 여기는 그러면 얼마나 되신 거예요? 여기 지금 한 4년 정도 4년? 있었어요. 오. 작업실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두 공간으로 나뉘어져 그렇죠. 있는데, 네네네. 저 안쪽에서 제가 이제 주로 작업을 하는 곳이고, 이쪽은 좀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에요. 음악을 좀 좋아하시나 봐요? 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음악 듣는 거 좋아해서 주로 이제 여기서 음악 듣거나 책 읽거나 이제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음악에 너무 진심인 것 같아서. 네. 야, LP판. 요즘 좀 LP판이 또 약간 좀 유행인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다시 이런 옛날 감성 같은 것들을 좀 좋아해서 다시 LP들을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주 옛날부터 갖고 있던 판들을 계속 듣고 있어요. 아, 옛날 거를 상당히 좀 좋아하시는. 이 풍경도 색다르다가 이거 느낌이. 처음에 이제 이 작업실에 왔을 때 밖에 있는 저 내부 순환로의 네. 저 풍경이 아주 마음에 들어서. 아, 이 풍경이 마음에 들어서. 네. 보통은 뭐 풍경이 산이라든가 뭐 이런 건 이거는 약간 다리뷰인데 근데 진짜 이 풍경하고 묘하게 좀 어울리네요. 좀 S러운 느낌이 있는데. 제가 가구들도 그렇고 좀 이런 오래된 물건들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팔레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이거 거의 유물 아니에요? 이 팔레트 제가 지금 2개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한 20년 정도 쓴 거고 이거 하나는 제가 대학교 때 샀던.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작품 같아요. 분위기가 팔레트랑 작가의 작품님이랑 약간 좀 비슷한 느낌? 제가 그림 그릴 때도 바탕이 약간 이렇게 회색이기 때문에 이 팔레트에서도 이런 회색이 나는 게 제가 더 그리기가 편해요. 아, 아예 톤을 거의 비슷하게 맞춰놓고. 네, 맞아요. 바탕의 톤과 팔레트의 톤이 약간 비슷하게 되는데 불투명하게 그리는 편이기 때문에 지금 팔레트 색깔이 제가 이제 그림 그릴 때 가장 적당한 색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작가들을 봤을 때 이거 하면 이거 오래돼서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정말 작가님이 딱 맞는 팔레트. 이쪽 공간은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는 제가 이제 뭐 공부도 하고 또 수업 준비도 하고 그러는 뭐 서재처럼 쓰고 있어요. 그래도 좀 약간 분할이 좀 돼가지고. 네. 원래는 이 작업실이 이렇게 기역자로 생긴 다 이제 오픈된 공간이었는데 이쪽에 칸막이를 해서 이만큼은 서재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원래 저쪽하고 마찬가지로 이쪽도 다 그 유리 창문이 벽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업실 이사 오면서 이쪽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창문을 가려서 벽으로 하고, 그림 그리는 공간에는 창문을 두지 않고 항상 형광등 불빛으로 일정하게. 그렇죠. 조명이 계속 바뀌면 안 되니까. 네. 그럼 최근에는 무슨 작업을 좀 하고 계시는지? 전 뭐 늘 이제 사람을 주로 많이 그리고 있죠. 네, 네. 지금 온통 다 보이는데. 이전과 좀 다른 점이라면 최근에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주로 한 사람을 많이 그렸거든요. 근데 최근에 두 사람이 있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포즈를 취한다기보다는 어떤 상황 혹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주로 좀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약간 느낌이 좀 다른데. 네, 다른 그림들은 지금 다 실내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그림만 도시의 밤 풍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가 청계 그 3가하고 4가 그 사이쯤 될 거예요. 아, 우리나라 풍경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좀 약간 외국 풍경인 줄 알고. 지금 여기가 이제 청계로고요. 비가 오는데 저렇게 아스팔트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수증기가 이렇게 확 올라오고 전체적으로 안개가 껴서 불빛이 막 이렇게 퍼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나 색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사진으로 찍어놨다가 이 자동차하고 저기 서 있는 남자의 모습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에 찍혀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른 사진에서 좀
발췌를 해서 이 그림 안에 넣었어요. 그러면 약간 그 그림 그리는 방법 자체가 네. 그냥 사진을 찍어서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약간 조합을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보통 사진 그대로 그리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연출하기 위해서 사진을 좀 섞어서 참고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 그림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을 따로 사진을 촬영한 다음에 그렸어요. 작가님께서 스토리를 좀 만들어가지고 네, 영화의 한 장면을 연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콘티를 미리 준비를 해서 사진 촬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촬영한 사진들을 조합을 해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림 안에서 다시 연출을 하는 그런 방식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사실 그림 자체가 상당히 거칠게 그려져 있는데 느낌 자체가 보면 얇게 그렸다나? 요즘에 작업하는 그림들은 대부분 다 예전에 비해서 컬러감이 굉장히 좀 돋보이는 예를 들면 붉은색이라든지 초록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회색빛의 컬러를 많이 섞은 색이에요. 그런 색깔들을 선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밑작업을 할 때 회색 바탕에서 시작을 하는 편이에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 밑에 보면은 어떤 컬러가 보이죠? 네네네. 그리고 그 위에 거의 흰색에 가까운 아주 밝은 회색으로 이렇게 칠해줘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그리면 많이 그리지 않아도 색깔이 좀 금방 좀 또렷해지거든요. 뒤에 이제 그 배경 때문에. 네, 배경에 어느 정도 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붓을 여러 번 대지 않아도 금방 좀 색깔이 진해지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 번 그려서 밀도를 높이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 붓터치가 자꾸 너무 매끈하게 표현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림이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로 확 바뀌어 버리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림을 그린 화가의 어떤 육체의 생동감 같은 것들이 그대로 그림 안에 기록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흔적들이 좀 보여지게끔. 네, 맞습니다. 그림의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게 저는 붓터치를 다듬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림이 점점 완성도가 높아질수록 더 계속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은 붓터치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너무 정리되는 것은 저한테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물을 이제 주로 하시잖아요. 네. 뭐 그런 이유가 있나요? 왜 인물을 내가 꼭 굳이 인물을 해야 되는가? 그림을 통해서 관객의 어떤 정서적인 마주침 같은 것들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서를 드러내는 방식이 사실 다른 어떤 대상보다도 인물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표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쉽게 이제 공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람을 그리는 것이 좋기도 하고 초상화라는 장르는 사실 회화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장르이긴 하지만 이 인물을 그린다는 것이 어떤 스터디의 과정이었지 자기 형식을 가지고 아주 진지하게 리얼리티를 실천했던 작가가 우리나라에 좀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봤던 적도 있어요. 이 인물들은 그러면 주변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주변에 지인들을 많이 그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그림은 어떤 전통적인 초상화의 범주 안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초상화를 통해서 되도록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나 아니면 뭐 개성 그 사람에 대한 심리적인 통찰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는데 최근의 작업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오히려 어떤 장면을 먼저 구상을 하고 마치 제가 영화 감독이 돼서 모델에게 배역을 주고 연기를 시키는 것처럼 장면을 연출을 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또 정서적으로도 그 영화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지금 처음에 보셨던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비 오는 청계천 날 밤 풍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군대 갔다 와서 96년쯤에 왕가일 감독의 중경삼님이 개봉을 했는데 그 영화를 볼 때마다 내가 이제 90년대 한참 그 감수성이 예민했던 20대에 어떤 문화적인 토대 위에서 성장을 했는지 그 영화에서 보여줬던 어떤 그런 정서 같은 것들을 좀 이 그림에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 오래된 청계천로에 근대적인 건축물들이 있는 이런 풍경이 그리고 또 이제 막 저 조명이 켜진 혼란스러우면서도 좀 아름답고 이런 풍경이 마치 그 중경삼님의 배경이 되는 그 청킹 맨션 그 주변의 그 풍경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연출을 좀 하셔가지고 이렇게. 네.
사실 인물도 중요하지만은 작가님 작품에서 또 나오는 게 사실 이런 작은 어떤 정물들이라든가 네. 이런 것도 사실 놓치지는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어가지고. 모든 그림이 다 그렇진 않은데 예를 들면 이 그림은 처음부터 그림 안에 소품으로 등장하는 이 텔레비전과 함께 구상을 했던 작품인데 이 작품의 제목은 TV가 나를 본다. 그 전에도 내가 이제 TV가 등장하는 그림을 그린 적이 있었는데 TV를 보다가 잠이 든 한 여성의 모습을 그리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내가 TV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TV를 켜놓고 시간을 보내다가 잠이 들면 마치 TV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한번 표현해 봤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의 좀 쓸쓸한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인 그림들이 네. 약간 뭐 아까 색감을 좀 쓰긴 썼다고 하지만 좀 더 우리가 보면 좀 잔잔하고 나른한 느낌들이 좀 드는데 작품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들이. 네. 제 작업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멜랑콜리예요. 제 멜랑콜리라는 것은 우울 혹은 우수 뭐 이런 것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우울증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멜랑콜리는 그 유럽의 문화에서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그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낭만주의 시대 때는 이 멜랑콜리가 천재적인 예술가의 징표처럼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제가 멜랑콜리를 다루는 방식은 사실 멜랑콜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파괴적인 힘이나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좀 낭만적인 측면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그 우수에 찬 눈빛? 이 사람은 뭔가 우수에 찬 눈빛, 뭔가 멋스러워. 근데 뭔가 약간 외로워. 막 이런 게 있었잖아. 네. 사실 이제 우리 젊을 때도 보면 약간 그런 선배들 보면 뭔가 있어 보이고 사실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겉모습만 보여도 우리한테 동경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 인물의 어떤 다 부분들이 다 젊은 친구들 같은데. 네, 젊은 사람들을 많이 그리는 이유는 젊음이 가지고 있는 유효 기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굉장히 더 빛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주로 젊은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고독과 외로움은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하는데 고독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체적이고 자기가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외로움이라는 것은 타자에 의해서 내가 소외되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체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젊었을 때는 사실은 혼자 있는 시간에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에 굉장히 의존적이고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시간을 채울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안타깝기도 하면서 또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젊은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저 그림을 보면은 이 작품. 네네. 네. 이건 좀 느낌이 다르네요. 이 그림이 제 첫 번째 그림이라고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단순한 포맷이죠. 아주 뉴트럴하게 사람의 표정이나 포즈 같은 것들을 연출을 해서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의 시리즈들을 이제 여러 번 그렸는데 이때 이제 형식적으로 좀 특별한 점은 사진을 찍을 때 플래시를 터뜨려서 그 사진을 찍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렸다는 점이에요. 자세히 보면은 사람이 앞에 있고 뒤에 검정색 이런 그림자가 벽에 생기는데 이렇게 플래시를 터뜨려서 찍은 사진의 효과가 찰나의 순간의 기록이라는 의미에서 그 당시에 이제 표현하고 싶었던 어떤 그 청춘 시절이라는 주제를 굉장히 좀 잘 나타내고 있는 형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탁 포착된 야생동물의 모습처럼 굉장히 좀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멈춰버리는 거. 맞아요. 플래시를 터뜨려서 사진을 찍으면서 대상을 바라보는 행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폭력성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은 약간 좀 불안하고 좀 겁에 질린 모습. 저는 이런 것이 짧고 아름다운 젊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찰나의 순간들. 네. 작가님이 이제 이거는 상당히 의도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제 작가님 작품들 보면은 상당히 의도하고 시나리오를 잘 짜고 하는데 그림의 표현 기법에 따라 그런가 좀 서사적이고 느낌들이 네. 잔잔하고 네. 의외로 그렇게 폭력적이게 안 보인다는 네. 느낌. 네. 그게 작가님이 좀 갖고 있는 장점인 것 같고. 저는 이제 제 그림에서 형식이 없는 것은 아닌데 저는 그 형식이 너무 드러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있어요. 1960년대까지는 그
그 형식 자체가 미술이 되는 시기였지만 지금은 사실 그 형식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혹시 그런 말 아세요? 꾸안꾸? 알죠. 네, 네. 뭐 이제 꾸미지 않은 듯 꾸민 저도 이제 그런 것을 선호해요. 형식적으로 어떤 딱 틀을 갖추고 있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내 그림의 본질과 관객이 만날 수 있는 그런 형식을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작가님도 오늘 약간 꾸안꾸 같은 느낌으로 작가님 느낌으로 한번 제가 또 작가님 그리면서 같이 얘기를 하면 좀 더 제가 또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지금 당신이 그린 것이 누구냐가 아니라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서동욱이다 라는 그런 단계로 좀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언젠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